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힘을 내줬는데요. 이 상승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어떤 섹터를 함께 갖고 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VIP 모의 계좌에서 1위를 기록한 매니저가 공개되는 날이죠. 이번 주는 바로바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이 되게 부진했는데 또 1위를 하셨어요. 네. 그 비결 좀 알아보고 싶은데 노하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제가 올 초부터 IT 종목의 오일리드를 네. 제가 좀 눈여겨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반기 지나니까 원래 우리 상반기 때 갤럭시 폴드 나오기로 했었잖아요. 4월 달에. 네. 근데 많이 연기가 됐었죠. 또 미국의 애플에서 또 뭐 애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사에서 좀 흠집 내기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9월 달인가 갤럭시 폴드가 드디어 나왔죠. 네. 예, 나오다 보니까 이제 OLED 관련해서 갤럭시 폴드 종목들이 하반기 때 되게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집중 공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또 대회에서도 또 1등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주간 수익률 1등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은 또 갤럭시 폴드 관련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또 그 안에서 또 수익을 크게 낸 종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아마 갤럭시 폴드 하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네. 이제 접어지는 거잖아요. 접어지는 거. 아직까지 휘어지는 건 아니고 접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접어지는 걸 우리 문고리로 하면 힌지, 네. 경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혁신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같은 거 평면으로 보다가 이게 접어지다 보면 진짜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도 접어진다고 해봐. 그죠. 예, 이중으로 더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KH 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회사더라고요. 이름 보면 뭐 KH 바텍 하면은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도 아니고 뭐 하이닉스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인데 옛날에는 정말 화려한 기업이었거든요. 삼성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애플 쪽하고 같이 납품을 하면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좀 끊기면서 스마트폰이 또 포화였었잖아요. 2, 3년 전에. 네.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미엄 폰으로 이제 경쟁사가 심한데 거기에 관련해서 접어지는 가운데 특허를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한 21개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적자를 한 3년 정도 부실을 털어내면서 이번에 또 흑자 관련돼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KH 바텍이면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내 계좌에가 이 KH 바텍이라는 종목이 담겨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KH 바텍을 8,000원대부터 추격을 했어요. 사실은 올 상반기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근데 거기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많이 위태로웠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거의 이제 포화 상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경영 후계자 승계 과정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삼성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갤럭시 폴드가 그런 관점에서 KH 바텍이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경첩 힌지라고 말씀드리죠. 접어지는 거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프리미엄 폰이나 앞으로 최첨단 기술, 스마트폰 IT 기술을 IT 디스플레이나 OLED를 좀 더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더, 힌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KH 바텍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거기서 제가 한번 봤었고요. IDC 채택이나 신제품 연내 출시 전망, 이거 IDC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런 센터가 관련 왜 이걸 적었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기기가 넓어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게임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리서치도 있고 정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보는 게. 그래서 이제 IDC는 컨텐츠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다. 한마디로 저장소다. 거기에도 이제 관련해서 계속 파일을 넓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해서 쓰지 않고 어느 서버라는 곳 있죠. 다람쥐 그게 둥지에서 이게 유래가 됐거든요. 네. 이게 정보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다니면 이게 무겁기도 하고 이게 가동하는 데 늦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 전망도 상당히 좋았었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시게 되면요. 인도 법인 설립. 왜 인도 법인을 설립을 할까? KH 바텍에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원가하고 노동력 저렴한 곳이 동남아 쪽이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3만 달러, 4만 달러 가니까 그쪽이 노동력이나 원가가 상당히 풍부해요. 저렴하고. 그런 관점에서 인도 법인에다가 생산 인프라를 설립을 했다. 그래 관점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모토로라에서
폴더형 비슷한 게 좀 단순하게 삼성 갤럭시 폴더와는 좀 떨어지지만 예, 모토로라 쪽에서 또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1월 연내 안에는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갤럭시 폴드가 앞으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클 거 아니에요, 시장에. 또 다른 나라의 모토로라의 폴드가 나오게 된다면 네. 또 시장에 한번 반응을 보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는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가기 위해서 예, 또 브랜드 효과나 시장에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좀 더. 그래서 갤럭시 폴드는 이제 예약제였는데 이제 일반 판매를 시작했죠. 이제 한정 판매는 이제 예약 판매로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추격 매수가 오니까 시장을 빨리 잠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빅데이터 키워드는 이제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증권에 왜 빅데이터 키워드냐. 근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놓고, 만약에 박진남 전문가 하면, MBN 골드 전문가, 뭐 나이 몇 살, 뭐 전문가 구력 언제,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혈액형. 그런 관점에서 KT 바텍을 넣어놓으니까 빅데이터를 키워드를 한번 정합을 해보니까 외인 기간, 갤럭시 폴드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 폴드로 한번 외인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인 기간을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한 번씩 하나씩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투자자별 한번 수급을 보겠습니다. KH 바텍 하니까 아까 외인 기간 수급이 나왔었죠. 빅데이터에. 보니까 어때요? 기간이 연기금 뭐 투신이 뭐 20만 주. 엄청나네요. 뭐 그냥 빨간색으로 쭉 이렇게 지금 뭐 쌍그리로 엄청난 미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 사모펀드까지 거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갤럭시 폴드니까 이건 알겠고 힌지 경첩도 이 부분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삼성전기를 왜 넣어놨을까 갑자기 KH 바텍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기가 P10 있잖아요. P10가 뭐냐면 이 노트북의 보드예요. 이 보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경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보드가 없으면 반도체를 꽂아도 의미가 없고 이 디스플레이를 꽂아도 의미가 없어요. 몸통이 없으면 머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기가 P10이 신경 시스템을 철수를 했어요, 사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들한테 이제 수주를 주다 보니까 그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탄력성이 좋거든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에 관련돼서도 KH 바텍이 상당히 수혜주가 입을 수가 있어요. 왜? 신경 시스템에다가 관련해서 힌지까지 하게 되니까 서로 중소기업들끼리 납품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흑자전환은 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마 플러스로 돼가지고 흑자전환 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자전환 됐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8월 달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매매를 좀 하면서 비중을 좀 30%까지 실으면서 매매를 하니까 또 가다 보니까 매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쭉 이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KH 바텍 하면 보셨는데 중요한 건 내 계좌에가 수익률이 나 있는 게 중요한 거다. 아무리 10배, 5배 가도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KH 바텍 한 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봉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38선 전략이라고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 재밌잖아요. 38선에 계속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38선입니다. 38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 38선을 넘었는데 더 이상 이제 안 넘어가는 거 있죠.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좀 확대 보면. 그러니까 38선 안 넘어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압록강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제가 38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밑에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무릎이냐, 허리냐, 어깨냐 중요하죠. 네. 이게 더 갈까요? 진짜 어딜까요? 중요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 많이 간 것보다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면 좀 애매해요.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딱 보면 뭔지는 몰라도 추세를 벗어났다. 하락. 네, 추세는 하락. 이해 가시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추세를 벗어났고요. 두 번째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월봉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분기봉이에요. 분기봉이 뭐냐? 3개월에 한 번씩 이 봉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겠습니다.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KH 바텍은 어디까지 갈 거냐? 근데 지금은 이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달리트 시켜놓고 이 구간이다. 허리 구간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죠. 허리 구간 아마 맞을 거예요. 예, 맞을 거니까 왜 기간하고 외인이 계속 들어오냐면 궁금하죠. 네. 이런 종목들은 1년 동안 상승하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서 단가에 상관없이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개인 투자가 누가 팔고 도망가는 종목이 아니라 계속 매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관하고 외인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하면서. 예,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더 다시 들어가서 KH 바텍은 됐고, 이제 다음 종목 좀 이야기 한번 네, 해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다음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속도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KH 바텍 보니까 8월 28일 날 8,500원에 부터 시작을 했더라고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16,000원까지니까 90%니까 아우 괜찮은 거의 2배 수익, 가까이 올랐네요. 예, 괜찮은 수익률이죠.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때 많이 산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세경 하이테크 빨리 좀 속도 좀 내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를 10월 10일 날 42,000 했는데 뭐 15% 15.7% 가고 있는데 이것도 갤럭시 폴드 수혜주입니다. 빅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데코필름. 이게 무슨 필름이냐. 그리고 신고가. 그리고 성장. 이 여러 가지 빅데이터가 나와요. PER이. 이게 보면 지금 관련해서 세경 하이테크는 IT 종목들 보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움직였던 그 SKC, 코른 PI나. 그게 PER에서 설명에 대해서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네. 그게 15에서 30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5에서 7이거든요. 상승했으니까. 낮은 그러면 거네요. 나머지가 15에서 30이면 이게 5에서 7이면 진짜 저평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실적은 또 들어가지 않을게 뭐 실적은 들어가면 숫자 노름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돼요. 세경 하이테크 보시게 되면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다 뭔지를 모르는데 주가가 되게 많이 갔다.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좋은데 내년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적죠. 아마 저는 이 종목을 보고요. 오이솔루션하고 KMW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거 10배 갔었잖아요. 실적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가 내년에 실적이 더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평가까지. 그죠? 거기다 물량까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보시게 된다면 이 데코 필름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 기기가 넓어지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거기에 대한 이제 데코 필름이라는 그 새로운 신기술 공법을 마련해서 개발을 해서 이제 생산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계 최초라는 게 타이틀이 있다는 거고요. 성장 실적 당연히 따라오겠죠. 삼성에다 파이프라인을 대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신고가니까요. 매물대가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런 부분 좋고 PER이 이제 7 정도니까 아직도 15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네요. 예, 그런 관점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세경 하이테크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네. 세경 하이테크도 아마 쭉 한 10만 원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 주종이 있겠죠. 아마 액면 분할이나 무상 진작까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요 팔면요 그 순간이 최저점이 되는 구간이 많아요. 저도 이제 다른 프로에서 많이 편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자르고 나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높이 사고 그랬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필름 MDD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IT 종목 중에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뷰를 다 했으니까 이번 주를 위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간단하게 종목명만 알아볼까요?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이번 주 종목을 제가 3개로 준비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별 5개를 주고 싶은 게 이스페타시스예요. 아까 이스페타시스 하면 요즘 이제 아까 인터플렉스, 오늘 인터플렉스와 코리아 서킷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스페타시스와 인터플렉스와 필옵틱스인데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100점 주고 인터플렉스는 제가 한 90점 정도 주고요. 필옵틱스는 한 80점 이상 주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저 자세한 내용은 무료 방송에서 알아볼까요? 그래요? 예. 네, 오늘 몇 시에 하시나요? 시간이 부족했군요. 시간이 지금 4시 반부터 제가 무료 방송을 제가 열어놨으니까 지금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KH 바테 이런 것들 한 200%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네. 무료 방송에 오시면 제가 두 번째로 갈 종목들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10월 달은 꼭